안녕하십니까. 부산대학교 병원 비뇨기과 하웅구입니다. 오늘은 저희 부산대학교 병원 포스트 코로나 미래발전 전략위원회 회의 중 하나인 로봇과 자동화 시스템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로봇과 자동화 시스템은 저희 의학보다는 공학에 가까운 주제인데 저보다 훨씬 더 전문가는 많으시겠지만 약간 의료와 관련되어 있는 로봇과 그리고 자동화 시스템에 대한 저희 경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아기가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있는데 언제 그 아기들이 이제 나중에 커갔을 때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가질까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이렇게 찾아봤는데 지금 우리나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라든지 아니면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간호사라든지 생명과학연구원, 간병인 이런 의료계통에 있는 분들 그 직업이 향후 전망이 굉장히 좋다 그렇게 돼 있고 창의 증가율이 취업자 증가율이 높은 직업도 보면 간병인, 간호사, 물리치료사, 간호조무사 등과 같이 의료인들이 굉장히 향후 어떤 직업의 어떤 전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밝게 이렇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국민들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도 우리나라 국민의 한 절반 이상이 보건의료직이 향후 어떤 수요가 굉장히 증가될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유망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게 이제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매년 이제 우리나라 전체 인구수라든지 아니면 평균 연령 그리고 얼마나 고령화 65세 이상 이제 고령화가 됐다 이렇게 보는데 그걸 이제 조사를 하고 있는데 1960년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인구가 한 2,500만 정도가 되었고 그때 당시 우리나라 평균 연령이 23세였습니다. 굉장히 젊은 그런 나라였는데 70년대 되면 우리나라 인구가 3,200만 정도 되고 평균 연령이 23.7세, 그러니까 0.7세. 인구는 한 700만이 증가했는데 평균 연령 한 0.7세 정도 증가되는 거에 그쳤습니다. 굉장히 젊은 그런 우리 그 나라였는데 80년대 되면서 이제 3,800만 인구가 되고 평균 연령이 한 2살 정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러다가 90년대 되면 우리나라 인구가 4,300만 명 정도 됐는데 평균 연령이 한 3살, 4살 정도 이렇게 거의 30살 이제 가까이 이렇게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2000년대 되면서부터 인구가 이제 4,700만 한 평균 연령이 33세가 됩니다. 예, 평균 연령이 10년 전에 비해서 한 4살 정도가 더 올라가게 되고요. 이때부터 우리나라가 고령화 시대에 진입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시기가 이때입니다. 2000년대를 기준으로 해서 올라가게 되고 2010년 되면 이제 4,900만 이렇게 한 200만 정도가 10년 만에 이렇게 늘어났는데 평균 연령은 약 한 5살 정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인구는 얼마 안 늘어났는데 연령은 한 5살 정도로 우리나라 인구, 그 나이가 많이 들게 된 거죠. 그러다 2020년 작년 같은 경우는 인구가 한 5,180만 정도의 평균 연령이 43세. 그리고 2030년이 되면 5,200만 명 이제 거의 한 최고점이 아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평균 연령이 47세, 48세 이 정도가 됐다가 2040년이 되면 이제 인구가 줄기 시작합니다. 한 5천만 명으로 이제 줄기 시작하고 평균 연령이 이제 50세가 넘게 되면서 굉장히 우리나라의 어떤 전체적인 이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이 되게 되고 60년대 되면은 2060년이 되면은 우리나라 인구가 한 4,500만까지 최고가 2030년에 한 5,200만 정도에서 4,500만이니까 한 700만 정도가 줄게 된 거죠. 근데 연령은 56세, 평균 우리나라 연령이 평균 56세면 굉장히 많이 증가된 거죠. 그렇게 이렇게 증가되면서 2020년대 지금 우리나라 이제 고령 사회, 이제 고령화가 아니고 이미 고령화 됐다라는 그 지표가 14%인데 14% 넘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 사회가 됐고 2030년이 되면은 초고령 사회인 20%의 커트라인을 이제 넘게 돼서 굉장히 많은 우리나라의 인구 분포란지 그런 것들이 나이가 많은 우리나라 인구 국민들이 나이가 많은 그런 시대가 접어들게 되는데
인구는 한 2030년 지금 거의 한 피크를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그 시대가 지나고 나면 인구수가 이제 점점 감소하게 되고 또 인구수 감소할 뿐만이 아니라 이 연령,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평균 연령 굉장히 높아지는 50대가 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제일 먼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노동력의 문제입니다. 일할 사람도 줄 수 있고 줄고 그리고 연령도 많아지는 그런 시대가 이제 되게 되는데 이 자료는 우리나라 평균 이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사람도 줄고 젊은 사람이 이제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줄다 보니까 인건비가 이제 사람 구하기 어려워지니까 이제 인건비가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나라의 회사라든지 이런 데서 보면 이제 인건비 비율이 점점 높아지게 되는데 이런 회사뿐만이 아니라 국립대학교 저희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국립대학 병원에서도 인건비의 비율이 지금 부산대학교도 보면은 2020년도에 보면 48% 거의 지출 중에서 절반은 인건비로 이렇게 나가게 되는 그래서 아래 그림과 같이 굉장히 인건비에 지금 병원이 허덕허덕하고 있는 그런 근데 우리 병원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우리나라에 있는 전체 대학병원이 국립대학병원이 다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노동 인력이 감소하고 그리고 그 감소할 뿐만 아니라 그나마 있는 인구 중에서도 젊은 사람이 아니고 나이가 많은 노인 인구가 이제 증가하게 되고 그러니까 젊은 노동력을 줄 수 있는 젊은 그 인구에 있는 사람들이 줄게 되니까 결국에는 그 사람들 구하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인건비가 상승하게 되는. 그래서 어떻게든 이 노동이라는 것은 필요하게 되는데 그 노동을 대체하고 그리고 좀 더 효율적으로 비용을 지출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인 로봇 그리고 자동화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얼마 전에 이번 달에 나온 기사인데 이제 기아차 우리나라의 큰 자동차에서는 기아차에서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자동차를 조립하고 이렇게 그 공장 이제 차를 만들었는데 이제는 보시는 그림과 같이 이렇게 어떤 근력을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런 로봇을 착용을 하고, 이런 이렇게 노동을 함으로써 좀 더 노동의 효율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지금 보고가 되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제가 말씀드린 의료 로봇인데, 의료 로봇이라는 게 정의가 뭐냐면, 의료 현장에서 다양한 분야의 의료 목적의 고품질 서비스 행위를 인간 대신에 수행하는 로봇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되어 있는데, 종류로는 수술 로봇, 그리고 재활 로봇, 보조 서비스 로봇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정의해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인간을 대신한다라고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는 대신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까지 발전되기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도와주는 의료 인력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 정도로 지금 의료 로봇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수술 로봇을 보시면, 이 오른쪽 이 그림은 이제 로봇 중에서 이제 굉장히 급격하게 이렇게 많이 꺾이는 90도 이상으로 꺾이는 의료 로봇이고, 그 위에 있는 사진은 마이크로 로봇이라 해서 굉장히 조그만한 로봇입니다. 이게 이제 혈관을 통해서 가다가 특정 신호를 받으면은 혈관 밖으로 나와서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게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는 마이크로 아주 작은 로봇이고요. 요 독일에서 나와 있는 이 내시경 로봇은 인체 굴곡을 따라서 이 로봇이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로봇이고 가장 대표적인 수술 로봇은 이제 미국에서 만든 건데 인투이티브사에서 만든 저희 병원에도 있는 다빈치 시스템 로봇입니다. 이 다빈치 시스템 로봇은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인투이티브 서지컬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겁니다. 만든 건 한 2000년도 초반에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로봇은 수술을 할 때 오른쪽 그림과 같이 보면은 수술팔이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세 개가 있고 중간에 내시경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내시경을 통해서 이런 이 수술팔이
포트라는 기구를 통해서 환자 몸에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거기 안에서 사람 손이 들어가는 것 똑같이 이렇게 그 기구를 움직여서 수술을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이제 기존의 복강경, 요 로봇 나오기 전에 기존 복강경이라는 수술도 진행을 했습니다만은, 복강경은 사실은 카메라를 잡는 사람, 그 다음에 어시스트 해주는 사람, 그리고 술자, 이렇게 해서 총 한 3명이 필요했는데, 수술 로봇이 이 다빈치 시스템이 들어오면서 저희 같은 지금 현재 저하고 다른 어시스트 1명만 해서 사실 수술 인원 1명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뭐 특징 같은 거 이런 거는 뭐 인터넷에서 많이 나와 있으니까 많이 그 찾아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전 세계 보면 이 다빈치 시스템이 한 6,000대 정도가 지금 보급이 2019년 기준으로 한 6,000대 정도가 보급이 되어 있고, 이 인투이티브라는 이 회사가 이 로봇을 만들고 나서 시가총액이 약 한 96조 원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전체적인 예산이 한 500조 정도 된다고 봤을 때 이 로봇이라는 이 기구 하나를 만들어서 거의 100조 가까이 되는 이런 가치를 가진 회사를 만든다는 게 참 대단한 것 같고, 근데 이제 저희 병원 자체에서는 일단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수술팀에 예전에는 사실 개복할 때는 4명이 한 팀을 이뤘습니다. 개복할 때는 이렇게 옆에서 당겨주는 사람들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4명이 한 팀을 하다가, 복강경이 하면서 이제 3명이 이제 수술 한 팀을 하다가, 지금 로봇을 하면은 이제 그 2명도 이제 가능할 수 있는, 그래서 인건비를 감소시킬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예라고 지금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은 이 로봇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의료 비용이 증가하는, 지금 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의료 비용이 증가하고, 또 그 비용 대부분이 어떤 이 그 회사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수익이 넘어가는, 그래서 지금 병원 자체에서는 수익이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로봇 수술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많이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미래 컴퍼니라는 회사에서 저번 달입니다. 저번 달에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첫 번째가 이제 다빈치 시스템이고요. 두 번째로 이제 레보아이라고 로봇 시스템을 하나 새로 만들었고, 이 시스템은 이제 식약청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의료 로봇으로. 근데 2년 전에 제가 처음으로 이 시스템을 한번 사용을 해봤는데, 이 시스템이 그때 당시에는 뭐 화질도 조금 떨어져 있었고, 이 움직임이나 이런 데서 조금 향후 이제 업데이트 할 게 많았는데, 지금 그 업데이트가 다 진행이 되어서 지금 승인을 받았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 의료 로봇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뭐 공장이라든지 회사에서 쓰는 이런 로봇 같은 경우는 고장이 나도 사실은 뭐 다시 수리하고 뭐 쓰면 이렇게 되지만은, 의료 로봇 같은 경우는 실제 수술하는 필드에서 그게 고장이 나면 안 되기 때문에 또 안정성이 굉장히 담보가 돼야 되는데, 그런 안정성을 확보하는 게 가장 시급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료 그 수술 로봇 말고도 재활 로봇, 이 재활 로봇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일본 같은 경우에는 노령화 우리나라보다 더 빨리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제를 이렇게 병원 내에서는 이렇게 로봇이 배달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도 있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식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로봇을 통해서 이렇게 다 배분이 되어서 인력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로봇 시스템이 지금 현재 실제로도 지금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의료 서비스 자동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건 사실은 인공췌장이라는 게 뭐냐면은 혈당을 이제 지속적으로 이렇게 재는 겁니다. 혈당을 이제 지속적으로 재면서 그 사람의 혈당을 이 센서를 통해서 측정을 해서 그걸 우리 몸에 있는 인슐린 펌프의 신호를 줘서 우리 몸의 혈당이 높으면 인슐린을 좀 더 분비를 하고, 낮으면 작게 하고. 그러니까 병원에 안 와도 환자 스스로가 이걸 이제 기계가 이제 조절을 해주는 자동화 시스템이죠. 그래서 이게 2016년도 이제 메드트로닉스라는 미국 회사에서 만들어졌는데, 이걸 통해서 이제 환자들이 병원을 와야 되는 어떤 그런 이벤트가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더 적은 환자를 봐도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인력을 감소할 수 있는 좋은 내용이다 이렇게 보는데, 저희 병원은 이제 제가 이건 이제 얼마 전에 이제 특허를 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전립선암이라든지 이런 수술을 하게 되면은 위에 그림과 같이 이 전립선이 여기가 방광입니다. 방광이고 여기가 이제 전립선이고 여기가 이제 소변이 나오는 요도입니다. 요도인데 전립선암이 생기면은 이 전립선과 이 정낭 이 점으로 이렇게 표시있는 부분을 이제 절제를 하거든요. 이게 드러내게 되면은 소변 나오는 길이 이 방광 입구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같이 잘려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요도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드러내고 그냥 끝내버리면 방광에 채했던 소변이 이제 몸속으로 이렇게 그냥 흘러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방광 입구를 요 아래쪽 요도에 당겨서 이제 연결을 해줍니다. 이 옆에 그림처럼 이렇게 그 실을 가지고 이 요도와 방광 입구를 이제 연결을 해주는데, 이 이제 두 부분을 연결해주면 여기가 이제 피가 난다든지 뭐 수술했기 때문에 피가 이제 한 2, 3일 정도 나게 되거든요. 그럼 나게 되면은 우리가 피가 나면 이렇게 그냥 말하면 피딱지가 앉지 않습니까? 피딱지가 앉게 되는데, 이 피딱지가 앉으면 소변 나오는 길을 이렇게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소변줄을 굉장히 굵은 걸 꼽습니다. 꼽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방광 내를 세척을 합니다. 그러면 이 나온 피가 닦지 않기 전에 이 세척액에 씻겨서 몸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닦지 않는 것 자체를 방지를 시켜서 소변줄이 막히는 것을 억제를 시키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계속 세척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세척액을 계속 갈아줘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환자마다 피가 나는 정도가 어떤 환자는 거의 안 나고 어떤 환자는 조금 나고 어떤 환자는 굉장히 많이 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똑같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하냐면 제일 안전한 방법인 가장 이 관류, 이 세척을 많이 되는 방향으로 굉장히 빨리 이렇게 세척이 되는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로 피가 별로 안 나는 경우에도 사실은 세척액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양상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개발을 했냐면 이 피가 이 수액이 들어가는 부분에 센서를 하나 달고요. 그리고 방광에서 나오는 부분에 센서를 하나 달아서 들어가는 양과 나오는 양을 체크를 하고요. 그리고 나오는 그 튜브에 색깔 센서를 정해서 피가 나는 것을 이제 센서로 이제 확인해 가지고 피가 나는 정도를 구분을 해서 피가 나는 정도에 따라서 다시 피드백으로 이 수액의 어떤 관류액의 양을 속도를 조절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은 사실 우리 지금은 병동 간호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게 수술한 날이란지 이 관류를 시키는 한 수술하고 나서 한 2, 3일 정도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는 간호사들이 계속 가서 이걸 확인해 줘야 되는데, 만약 이게 시스템이 실제화가 되면은 자동적으로 이 관류액을 조절을 할 뿐만 아니라 뭔가 문제가 생기면은 뭐 무선 장치, 핸드폰이나 이런 쪽으로 알람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제 고안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 수술한 환자가 여러 명 있는 경우는 간호사 한 명이 여기저기 막 이렇게 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 명의 간호사가 사실 이렇게 일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 시스템이 되게 되면은 한 명만 이렇게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굉장히 인력을 감소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노령 인구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는, 그리고 수요가 증가하고, 그리고 노령 인구가 많아지니까 이제 당연히 아픈 사람들도 많아질 것이고, 그러니까 의료 수요가 증가하게 되고, 젊은 인구가 또 상대적으로 작아지니까 노동을 제공할 수 있는 인력이 감소되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로봇이나 이 노동을 대체할 수 있는 로봇이나 자동화 시스템 이런 사회가 굉장히 필수적, 그리고 이쪽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로봇 같은 게 아직은 초창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레보아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이 세계 두 번째라 하지만은 다빈치 시스템은 이미 한 20년 전에 나와서 이미 전 세계적으로 거의 다 활용을 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1년에 뭐 수만 건의 수술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임상적으로도 안정하고 효과가 증명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우리는 아직 이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아직 시작 단계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뭐 IT라든지 제조 기술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빠른 속도로 이렇게 따라잡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제가 뭐 자동화에 대해서는 뭐 금방 제가 특허낸 내용을 하나 예시를 들었습니다만은 이런 각 실제 병원에 있는 임상을 하시는 분, 뭐 의사도 좋고요. 그 다음에 간호사 하시는 분도 좋고 뭔가 조금 불편한데 이걸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하게 하면 할 수 있을까 그런 내용이 있으면 또 주위 사람들 상의하다 보면 저같이 이렇게 저는 이제 특허를 이제 저희 공대 교수님하고 이렇게 같이 하다 그냥 모여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렇게 그거 괜찮겠네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특허까지 이렇게 왔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불편한 게 있을 때 그냥 그걸 참고 넘기지 말고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런 아이디어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공유를 하시다 보면은 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